계속 대학원 석사, 박사 취득자 현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텐데 이 현황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여기서 또 시사점을 찾아 나가는지를 그냥 제가 이야기하듯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는 사회과학 분야만 가져온 거예요. 아니 이게 석박사 학위 취득자 수를 전체 계열을 다 가져오면은 이게 제가 연구가 안 될 것 같았어요. 물론 지금도 못합니다. 왜냐, 범위가 너무 커져 버려요. 자, 그래서 저는 그나마 제가 좀 알고 있는 사회과학으로 범위를 좁혔어요. 전체에서 범위를 좁혔어요. 그래도 커요, 사실은요. 자, 이 사회과학만 봐도 학과 수가 많아요. 학과의 수가 석사, 박사 합해서 15,000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겹쳐진 거니까 그래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경영학이 학과 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일이죠. 예, 가족 사회복지 쪽이 515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이 445개 정도로, 예, 사회과학 분야에서 학과 수는 행정학과가 세 번째로 많다. 지금 이 말이 논문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이 주제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려면 제가 필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경영학, 사회복지학, 그리고 행정학이 세 번째로 학과의 수가 많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이 몰랐던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재적 학생, 휴학생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적을 두고 있는 재적 학생들을 보면은, 예, 사회과학 분야 많아요. 사회과학 분야가 이게 전체가 죄송합니다. 사회과학 분야가 아니라 전체 재적생이 31만 명 정도 되고 있어요. 전계열이요. 자, 아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학과 수도 우리 전계열 15,000개 정도가 된다는 점. 자, 그렇게 뭐 해서 지금 보니까 제가 단순하게 봐도 행정학 재적 학생 수가 8,459명 정도 됩니다. 예, 여기보다 조금 많은 게 이제 사회복지학, 법학, 그리고 경영학이 이제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뭐 8,459명이라는 재적 학생의 수가 절대로 적은 게 아니죠. 그리고 석사 과정은 6,800명 정도 되고요. 박사 과정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1,64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 기준이니까요. 자, 입학 상황을 보면은 입학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원자하고 입학자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한 번쯤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원했다고 입학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통계에는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행정학만 놓고 볼게요. 행정학 석사과정 입학생이요. 지원자요. 지원은 4,800명 정도가 있는데 입학한 사람은 2,800명이에요. 자, 그리고 박사과정이요. 행정학 박사과정 지원하신 분들은 1,000명인데 입학하신 분들은 620명 정도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지원자와 입학자가 달라요. 지원자와 입학자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이게 정보 제공이에요. 그럼 흥미롭게 들을 사람들 있을 거예요. 대학원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지원했다고 다 입학하는 게 아니네. 이제 이런 게 시사점이에요. 이 간단한 것 같죠. 그러니까 물론 간단해요. 물론 간단한데 이 간단한 얘기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논문을 쓰는데 지금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전부 다 문장으로 다 적혀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제가 말한 거예요. 그냥 보고 읽으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읽고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누군가에게 들려주느냐 안 들려주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문을 쓴 건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좀 논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일단 시사점이 좀 나왔어요. 간단하지만 몇 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학위 취득자 수예요. 학위 취득자 수가 엄청 많네요. 자, 이게 분명히 작년 2019년도 한 해 것만일 텐데, 전체 계열로 따지면 석사가 82,000명 정도 되고, 자, 전체 계열 박사가 1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행정학 석사 취득하신 분들 2,297명, 그리고
박사를 취득하신 분들이 작년 한 해만 305명이에요. 자, 전국에 행정학 박사가 작년에 300명 정도가 전부 다 졸업장을 받으셨다는 얘기고, 작년에 행정학 석사가 2,200명 정도, 2,300명 정도가, 약 2,300명 정도가 학위를 받으신 거예요. 많죠. 굉장히 많은 거죠. 이분들이 뭐 대학원에서 오로지 공부만 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 직장을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인지는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걸 찾아낼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 현황을 잘 파악하시는 겁니다. 학위 취득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대학원에서 공부만 해서 학생, 철저하게 대학 원생 신분으로 학위를 취득한 것인지 겸업을 해서 취득한 것인지는 이 통계로는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말로 전달하거나 글로 쓰면 상당한 시사점이 있는 거죠. 왜냐? 그거를 밝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이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게 궁금해. 나는 그게 궁금한데 이 통계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 좀 구분해서 통계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측정해 줬으면 좋겠어. 수집해 줬으면 좋겠어. 주장할 수가 있죠. 틀린 주장은 아니잖아요. 물론 통계를 수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일단 그거하고 이건 좀 다른 얘기고요. 이렇게 많아? 300명? 2200명? 궁금한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요. 뭐 여성이 몇 명이고 30대가 몇 명이고 40대가 몇 명이고 50대가 몇 명이고 60대가 몇 명인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쪽에 진짜 관심이 있다고 하면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하는 현황이라는 현황 안에서 그냥 좀 시사점을 좀 몇 개 찾아내는 방법을 지금 제가 시연을 보여드린 거고, 현황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있어. 좀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더 필요해. 주장하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황만 봐도요, 논문거리가 엄청 많을 수가 있어요. 의외로요. 이건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 설명하려고 딱 하나씩만 가져온 건데 이게 원래는 엑셀 파일로 굉장히 많아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중간에 받게 되면 어쩔 수가 없이 비디오가 꺼지는데요. 저희 동네 뭐 지역사회 제가 이런저런 뭐 잡다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엊그제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시설물이 좀 이렇게 많이 부서지고 파손된 것들이 꽤 많았어요. 저희가 사는 동네는요. 그거를 좀 제가 시청과 구청에 좀 제보, 신고를 하다 보니까 계속 확인 전화가 왔어요. 그게 어디 있는 거냐, 뭐 이런 확인 전화 있잖아요. 그런 게 와가지고 전화를 부득이 계속 받습니다. 자, 만약에 난 대학원 관심 없고 대학교를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범위가 더 넓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 2, 3, 4학년, 휴학생, 그 다음에 자퇴생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통계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고민할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요. 저는 대학교육, 고등교육에 관심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에 관심 없고 저는 중고등학교 교육이다. 그럼 거기서 또 구분을 해야죠. 고등학교 너무 많아요. 자, 학년으로 구분할지 지역으로 구분할지 뭘로 구분의 기준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현황을 좀 전체적인 걸 좀 보고, 야, 내가 요렇게 좁히면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겠다. 아니야, 이거보다는 요렇게 좁히면 하고 싶은 말, 요거를 좀 잘 처음에 갈래를 잘 구분해서 접근을 하면 논문 쓰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결국은 전체를 잘 관심 있는 분야를 찾으시고요. 전체를 한번 대강 보시고 요 부분은 내가 좀 해볼만 하겠다. 그 부분으로 좀 자기가 조금 더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정리되는 것들이 이게 계속 나와요. 뭐 처음에 이게 두루뭉술하게 있다가 좀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름대로 핵심만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 아, 이게 정리가 좀 됐구나. 아, 이게 이런 것도 있었구나. 좀 이런 그 느낌을 받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 거의 그 학위 논문하고 이런 거 다 잘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게 그래도 조금 있잖아요. 조금 있다 보니까 내가 미처 몰랐던 거를 이거 이렇게 쉽게 알게 해줘서 그럼 되는 거죠. 그게 그 하나가 자체가 정보예요. 정보. 그러니까 이런 현황을 좀 보시면서 가볍게 보시다가 범위를 좁혀가는 연습, 그 다음에
제가 직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시간에 관련된 나이에 관련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특히 쌓을 수 있는 거 누적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한번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래 맞아 이렇게도 한번 해봐야지. 만약에 3년치만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죠. 특히 여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의회라든가 어떤 정치 행정 쪽에 현업에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해볼 만한 게 있죠. 일단 자료를 모아가지고 뭐 3년치 5년치 딱 자료 모아가지고 나는 이 부분 예를 들어서요 뭐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든가 종량제 봉투 뭐 만들어진 개수 그 다음에 이제 판매된 개수 이거면 이게 표로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판매량이 왜 줄어들지? 왜 늘어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행정에서는 종량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환경 문제에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반대로 뭐 다른 이제 일이 있어서는 뭐 부동산이다. 그 부동산 너무 넓잖아요. 그럼 그래서 이제 범위를 좁혀가야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주택이냐, 토지냐, 뭐 건물이냐,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은 지목을 가지고 뭐 구분을 해서 내가 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난 알아보겠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아마 산림, 뭐 자연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이제 적당히 보시다가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원래 일하던 분야 쪽으로 범위를 이제 좁혀가서 가지치기를 잘만 하시면은 일단 현황을 좀 이렇게 잘 찾아보세요. 현황만 찾으면 논문 쓰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령처럼 현황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있고 현황 자체가 좀 부족하다, 미흡하다 그러면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있고 자 그렇게 생각하셔서 논문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